조선시대 어느 작은 마을 산자락 끝자리에 자리 잡은 이 마을은 시어체에 낡은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지붕의 이형은 여기저기 뜯어져 있고 담장은 돌과 흙으로 성글게 쌓여 있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있는 우물과 주변으로는 늘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 아이도 참 20살이 다 되도록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아다니니. 부모도 없이 혼자서 떠돌아다니는 게 보기 안쓰럽긴 해. 머리가 모자라서 정착할 곳도 없고 아무도 걷어주지 않으니. 길순이는 마을에서 소문난 바보 처녀였습니다. 부모 없이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아다니며 동량으로 연명하는 처지였습니다. 아이가 참 착하긴 한데 그런데 누가 그런 아이를 데려가겠어. 마을 사람들은 길순이를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한편 마을 한쪽 끝에 자리 잡은 달순의 집은 다른 집들보다도 더 낡고 초라한 초가집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달수와 그의 할머니인 박씨 할매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25살의 총각으로 마을에서도 소문난 효자였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그는 할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달수야, 오늘도 장에 나가느냐? 박씨 할매가 바구니를 들고 나서는 달수에게 물었습니다. 네, 할매. 오늘은 건너마을 장터 아저씨들에게 바구니를 가져다 드리고 올게요. 대나무를 엮어 바구니를 만들고 나무를 깎아 그릇을 만드는 일이라면 달수의 손을 따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물건들을 장터에 내다 팔아 할머니와 겨우겨우 끼니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달수야, 너도 이제 25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할매랑만 살 거냐? 처자식이라도 얻어야 할 것 아니냐? 달수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할매,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나중이 언제냐? 할매가 언제까지 살 것 같으냐? 할매는 오래오래 사셔야죠. 이 할매는 너 혼자 남겨두고 갈까 봐 걱정이다. 착한 처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뤄야지. 달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매, 저는 이렇게 다리도 불편하고 누가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저는 그냥 할매만 건강하면 그걸로 좋게요. 다리가 좀 불편한 게 뭐가 어때서? 너처럼 성실하고 손재주도 좋은 애가 어디 있다고. 하지만 할매, 박씨 할매는 한숨을 내쉬며 달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몸조심해서 다녀오거라. 할미는 진사댁에 가져다 줄 바느질을 마무리해야겠으니. 네 할매, 무리하지 마시고요. 저녁 때까지 돌아오겠습니다. 달수는 바구니를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할머니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그에게는 소중했습니다. 달수가 매일 성실히 장사를 다니는 사이 계절은 어느새 깊은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어느 날 달수는 며칠 전부터 정성껏 만들어둔 집신과 대나무 바구니를 지게에 지고 장에 내다 팔러 갔습니다. 할매, 다녀올게요. 오늘은 바구니가 잘 팔릴 것 같아요. 조심해서 다녀오거라. 하늘도 어둡고 눈이 올 것 같으니 해지기 전에 오고. 박씨 할매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달수를 배웅했습니다. 새벽 일찍 길을 나선 달수는 열심히 산길을 지나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달수가 정교하게 만든 집신과 대나무 바구니들도 하나씩 팔려나갔습니다. 이 바구니 참 튼튼하게 만들었네. 얼마요? 5푼이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다행히 가져간 물건이 모두 팔렸습니다. 달수는 번 돈으로 쌀 한 말과 소금, 그리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생선도 몇 마리를 샀습니다. 지게에 가득 짐을 지고 집으로 향하는 달수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할매 걱정하시겠네. 서둘러 가야겠어.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산길 중턱에서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더니 굵은 눈발이 휘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라, 아까까지만 해도 맑았는데.
달수는 당황했지만 계속 길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눈보라는 점점 거세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낭패가 있나. 무거운 쌀가마와 여러 짐들 때문에 안 그래도 불편한 달수의 움직임은 더욱 둔해졌습니다. 눈길에서 무거운 짐까지 지고 있으니 한 발짝 내딛기도 힘들었습니다. 할매가 기다리고 계실 텐데. 달수는 안간힘을 쓰며 걸었지만 눈보라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바람에 휩쓸린 눈이 얼굴을 때리고 발밑의 눈은 점점 깊어져 무릎까지 빠졌습니다. 결국 달수는 길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느 쪽이 집 방향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안 돼. 추위와 피로에 지친 달수는 점점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지게를 벗어던지고 큰 나무 아래로 기어갔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달수는 눈 속에 쓰러진 채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도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게 뭐지? 어디선가 길순이가 나타났습니다. 길순이는 마을에서 유명한 바보 처녀였지만 산에서 나물 캐고 열매 따며 자란 터라 산길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달수 오라버니잖아. 길순이는 눈 속에 쓰러진 달수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급히 달려가 달수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달수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라버니, 달수의 얼굴을 만져보니 얼음처럼 차갑고 숨소리도 겨우 들릴 정도로 약했습니다. 여기서 자면 안 되는데. 이러면 정말 얼어 죽어. 길순이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달수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추우면 안 돼. 길순이가 따뜻하게 해줄게. 길순이는 달수를 꼭 안고 자신의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길순이는 온몸으로 달수를 감싸며 밤새도록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추위에 떨면서도 길순이는 달수를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밤새 달수를 기다리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박씨 할매는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우리 달수가 어젯밤부터 돌아오지 않아요. 밤새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아이고, 어젯밤 눈보라가 얼마나 심했는데. 당장 찾으러 가봅시다.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달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올라가던 마을 사람들은 큰 나무 아래에서 이상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눈이 이상하게 쌓여 있는데 사람 모양 같지 않아. 가까이 다가가서 눈을 헤쳐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이쿠, 사람이야, 사람. 달수다. 달수야. 눈 속에 파묻힌 채로 두 사람이 꼭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달수와 길순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지? 길순이 아닌가? 사람들이 급히 눈을 파내자 길순이가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달수를 덮어주고 꼭 안고 있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길순이는 속옷 하나만 입은 채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애구먼이나 바보 길순이가 달수를 구해줬나 보구먼. 자기 옷을 벗어서 덮어줬나 봐. 둘 다 숨이 붙어 있어. 빨리 마을로 데려갑시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급히 들쳐업고 달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박씨 할매. 달수 찾았어요. 아이고, 달수야. 박씨 할매가 달려 나왔습니다. 빨리 안으로, 온몸이 얼음장이여. 사람들은 두 사람을 안방으로 옮기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박씨 할매는 급히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뜨거운 물을 끓였습니다. 달수야, 달수야, 정신 차려 보거라. 할매가 달수의 손을 비비며 불렀지만 달수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아낙네들도 길순이의 손과 발을 주물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달수가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달수야, 할매다. 할매.
달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할매의 울먹이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집이다. 얘야. 정신 차렸구나. 저는 눈보라 속에서 달수가 기억을 더듬으며 몸을 일으키려 하자 옆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가 너를 구해줬단다. 길순이가 아니면 죽을 뻔했어. 그때 길순이도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추억. 길순아, 깨어났구나. 고맙구나, 고마워. 내가 우리 달수를 살렸어. 박씨 할매는 길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길순이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바보라고 무시하던 길순이가 목숨을 걸고 달수를 구해준 것입니다. 길순아. 정말 고맙다. 고마워. 오라버니가 살아서 다행이에요. 길순이는 방긋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길순이가 달수를 구해준 거래? 그렇다는구만. 길순이가 옷을 홀랑 벗고 밤새 껴안고 있었다던데. 어머, 남사스러워라. 그게 진짜요. 그렇다는구먼. 둘이 꼭 안고 밤을 보냈다는 거야?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총각이랑 처녀가 밤새 홀랑 벗고 안고 있었다니. 아무리 길순이가 바보라지만 처녀고 달수는 총각인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지. 소문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생명을 구했다는 것보다는 총각과 처녀가 헐벗은 채 밤을 보냈다는 것에 더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으니 달수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 아무리 바보라고 해도 여자는 여자잖아. 달수도 이제 장가갈 나이인데.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달수의 집에서는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박씨 할매가 길순이를 따뜻하게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이 달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달수야, 이 일을 어쩌면 좋겠느냐? 길순이가 너를 구해준 건 고마운 일이지만 이제 그 아이는 다른 곳에 시집갈 수 없게 되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처녀가 총각과 하룻밤을 보냈으니 이제 너밖에는 갈 곳이 없다는 뜻이야. 비록 바보지만 그 아이도 여자아이 아니냐? 이장의 말에 달수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길순이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컸습니다. 길순이와 함께 지내는 동안 달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침마다 길순이는 일찍 일어나 뭔가 하려고 애쓰지만 마당을 쓸다가 빗자루를 잘못 잡아 흙만 더 날리거나 물을 길어오다가 바늘 쏟고 오곤 했습니다. 길순아, 그런 일은 내가 할게. 아니에요. 오라버니는 아직 다 나은 게 아니잖아요. 길순이가 할게요. 길순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일은 별로 없었지만 항상 부지런하게 할매를 도왔습니다. 저 아이가 아니었다면 나는 정말 죽었을 텐데. 나 때문에 저 아이가 이상한 소문에 휘말리게 되었구나. 우와. 오라버니, 이거 봐요. 길순이가 마당에서 예쁜 돌멩이를 주워와서는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이 돌 참 예쁘죠? 할매한테 드릴 거예요. 세상의 복잡한 일들을 모르고 그저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길순이의 모습을 보면서 달수는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내가 길순이를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닐까? 달수는 자신의 불편한 다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길순이 때문에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고 그 모든 게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달수의 마음속에는 길순이에 대한 깊은 책임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길순이가 일찍 잠든 후 달수는 할매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매, 제가 길순이를 책임져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니?
길순이가 저 때문에 이상한 소문에 휘말리게 되었잖아요. 제 목숨을 구해준 은혜도 갚아야 하고. 박씨 할매는 달수의 말을 듣고 잠시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달수야, 내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이해는 간다만 할미는 걱정이구나.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하는 일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보렴. 저 같은 사람이 어디서 철을 구하겠습니까? 다리도 불편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 길순이라도 저를 받아준다면 고마운 일이지요. 어느 날 저녁, 달수는 큰 결심을 하고 길순이를 불렀습니다. 길순아, 잠깐 이리 와봐. 오라버니. 길순이는 달수 앞에 앉았습니다. 달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오라버니, 왜 그래? 어디 아파요? 길순아, 나와 혼인하지 않겠? 혼인이 뭐야? 길순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부부가 되는 거지. 부부가 뭐야?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면서 가족이 되는 거야. 아. 그럼 길순이가 오라버니랑 계속 같이 살 수 있어? 길순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그런 거야. 좋아요. 길순이는 오라버니랑 같이 사는 게 좋아. 길순이가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달수는 길순이의 순수한 반응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혼인을 하면 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는 거야. 할매를 모시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길순이가 할 수 있어. 길순이 할매 좋아해요. 그리고 아이도 낳아야 하고. 아이는 어떻게 만들어요? 달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길순이 좋아. 오라버니랑 계속 같이 살 수 있어. 길순이는 천진하게 웃었습니다. 달수는 마냥 기뻐하는 길순이의 모습을 보며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봄이 되어 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 달수와 길순이는 간소하게 둘만의 식을 올렸습니다. 할매는 길순이의 머리를 곱게 빗어 올려 쪽을 찔러 주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예복도 하객도 없는 작고 소박한 식이었지만 달수와 길순이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구나. 박씨 할매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한 마음과 함께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길순이가 달수와 혼인한 후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길순아, 시장에서 소금 좀 사오거라. 네, 할매. 그런데 한참 뒤 길순이가 돌아온 건 소금이 아니라 좁쌀이었습니다. 할매, 소금 사왔어요. 아이고, 길순아. 이건 좁쌀이란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빨래를 시키면 옷을 비비고 문지르다가 구멍이 나서 넝마로 만들어버리고 밥을 하라고 하면 물을 너무 많이 부어주기 일쑤였습니다. 아이고. 점점 나아지겠지? 박씨 할매는 길순이를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화창한 날, 박씨 할매가 길순이에게 부탁했습니다. 길순아, 개울가에 가서 빨래 좀 해오려무나. 네, 할매. 길순이는 빨랫감을 바구니에 담고 개울가로 향했습니다. 한참 빨래를 하던 길순이는 개울 바닥에서 반짝이는 돌들을 발견했습니다. 예쁜 돌들이 많네. 길순이는 호기심에 물속으로 손을 넣어 반짝이는 돌 5개를 주워 올렸습니다. 모두 비슷한 크기의 둥근 돌들이었는데 햇빛에 비춰보니 각각 다른 색깔로 부드럽게 빛이 났습니다. 우와, 정말 예쁘다. 이걸로 공기놀이 해야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길순이는 마당에서 그 예쁜 돌들로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의 보석을 사고 파는 상인이 지나가다가 길순이의 공기놀이를 보고 관심 있게 다가왔습니다. 처자, 그 돌 혹시 어디서 구하셨소? 요 앞개울에서 주워왔는데 예쁘죠? 상인이 돌들을 자세히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상등품 옥돌이요. 물에 오래 굴러서 둥글둥글해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열단량은 좋기 할 것이오. 박씨 할매가 나와서 상인의 말을 듣고는 놀랐습니다. 정말이요? 그냥 개울에서 주운 돌인데 개울에서 이런 좋은 옥이 나올 줄이야. 정말 운이 좋으신 것 같네요. 길순이는 공깃돌을 팔아야 하는 것에 아쉬워했지만 열단량으로 달순에는 한동안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우물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며칠째 계속된 가뭄으로 개울물이 말라서 우물물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길순이도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두레박으로 물을 올려 물동이에 담으려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뭔가 이상해. 길순이가 물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냐? 물이 이상해. 흐릿흐릿하고. 그게 뭐 어때서? 가뭄이라 물이 조금 탁할 수도 있지? 하지만 길순이는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한 냄새 싫어요? 이런 냄새. 일부는 바보가 또 이상한 소리 한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길순이 말을 듣고 물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길순이 말대로 물이 평소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네. 냄새를 맡아보니 확실히 이상해. 마을 사람들은 길순이의 말을 듣고 그 물을 마시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목이 마르다며 서둘러 물을 떠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우물물을 마신 사람들만 하나둘씩 배가 아프다며 알아누웠습니다. 반면 길순이 말을 듣고 물을 마시지 않았던 사람들은 멀쩡했습니다. 이에 급히 우물을 조사해보니 죽은 짐승의 썩은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우물을 오염시켰던 것이었습니다. 길순이가 아니었으면 마을 사람들 다 큰일 날 뻔했구나. 길순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길순이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바보라고 생각했던 길순이가 예민한 감각으로 위험을 미리 알아차려 마을 사람들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길순이는 정말 신기하단 말이야. 부족한 듯하면서도 어떨 때는 누구보다 똑똑해. 달수는 길순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혼이 난 지 몇 달이 지나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어느 날, 달수는 대나무를 자르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라버니, 나도 따라갈래. 길순이가 달수 뒤를 졸졸 따라왔습니다. 길순아, 추우니까 집에 있어. 안 돼요. 길순이도 도와줄 거예요. 길순이는 고집을 부리며 달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눈 덮인 대나무 숲에 도착한 달수는 바구니를 만들 재료로 쓸 대나무를 골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라버니, 길순이 죽순 찾을 거예요. 길순아, 겨울에 죽순이 어디 있니? 봄에나 나는 거야. 아니야. 길순이가 찾을 수 있어요. 길순이는 눈을 헤치며 이곳저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달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나무 자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한참 후, 길순이가 신나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라버니, 길순이가 죽순 찾았어. 그래, 어디서 찾았는데? 달수가 돌아보니 길순이가 뭔가를 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거 봐. 죽순이에요. 길순이가 내민 것을 보고 달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죽순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길순아, 이건 죽순이 아니야. 달수가 자세히 살펴보니 길쭉하고 황갈색을 띤 뿌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마치 사람을 닮았습니다. 이게 뭐지? 달수는 눈을 크게 뜨며 그것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내니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산삼이잖아. 달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길순이가 가져온 것은 아주 크고 굵은 산삼이었습니다. 산삼이 뭐예요? 길순아, 이건 아주 귀한 거야. 정말.
그럼 죽순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면 우리 가족이 몇 년은 편하게 살 수 있어. 길순아, 너 어디서 이걸 찾았니? 저기 나무 밑에 있었어. 죽순인 줄 알고 파냈는데 길순이가 가리킨 곳을 보고 달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은 수백 년은 좋게 자랐을 거대한 소나무 아래였습니다. 달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눈을 헤쳐보니 길순이가 파낸 자리 주변으로 또 다른 산삼들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며칠 후, 달수는 조심스럽게 그 산삼을 마을의 약재상에게 가져갔습니다. 약재상은 산삼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런 것은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거야. 도대체 이 귀한 걸 어디서 구했나? 제 아내가 우연히 찾았습니다. 이건 최소 100년은 자란 산삼이야. 값을 매기기도 어려울 정도로 귀한 거라고. 결국 산삼은 상상도 못할 큰돈에 팔렸습니다. 달수의 가족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길순아, 이게 다 내 덕분이다. 길순이는 그냥 죽순 찾으려고 했을 뿐인걸? 길순이는 정말 복덩이구나. 하늘이 우리 달수에게 큰 복을 주신 게야.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길순이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달순의 며느리는 정말 복덩이야. 바보라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보다 낫구먼. 산삼 덕분에 부자가 된 달순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수는 여전히 성실하게 바구니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이제 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길순아, 사람은 일을 해야 해. 그래야 건강하고 보람도 있지? 길순이도 도와줄게요. 달수는 길순이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책임감으로 시작된 혼인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길순이를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오라버니, 길순이는 정말 행복해. 나도 그래. 길순아. 괜찮아. 우리는 평생 함께 할 거니까. 달수는 길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자 이제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된 길순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라버니, 아이는 언제 생겨? 길순아, 그런 건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길순이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오라버니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때 마침 바람이 불어와 등불이 스르르 꺼졌습니다. 갑자기 어두워진 방 안은 달빛만이 은은하게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불이 꺼졌어요. 괜찮아. 달님이 화나니까. 어둠 속에서 길순이가 더욱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세상이 고요해진 그 순간, 오직 둘만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세상에는 때로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큰 사랑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 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죠. 달수는 다리가 불편했지만 할머니를 정성껏 모시고 성실히 일했습니다. 길순이는 비록 바보라 불렸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늘은 서로를 만나게 해주었고 뜻밖의 큰 행운까지 선물해 주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에서 옵니다. 그리고 착한 마음으로 묵묵히 조선시대 어느 작은 마을 산자락 끝자리에 자리 잡은 이 마을은 시어체의 낡은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지붕의 이형은 여기저기 뜯어져 있고 담장은 돌과 흙으로 성글게 쌓여 있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있는 우물과 주변으로는 늘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 아이도 참 20살이 다 되도록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아다니니. 부모도 없이 혼자서 떠돌아다니는 게 보기 안쓰럽긴 해. 머리가 모자라서 정착할 곳도 없고 아무도 걷어주지 않으니. 길순이는 마을에서 소문난 바보 처녀였습니다. 부모 없이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아다니며 동량으로 연명하는 처지였습니다. 아이가 참 착하긴 한데 그런데 누가 그런 아이를 데려가겠어.
마을 사람들은 길순이를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한편 마을 한쪽 끝에 자리 잡은 달순의 집은 다른 집들보다도 더 낡고 초라한 초가집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달수와 그의 할머니인 박씨 할매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25살의 총각으로 마을에서도 소문난 효자였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그는 할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달수야, 오늘도 장에 나가느냐? 박씨 할매가 바구니를 들고 나서는 달수에게 물었습니다. 네, 할매. 오늘은 건너마을 장터 아저씨들에게 바구니를 가져다 드리고 올게요. 대나무를 엮어 바구니를 만들고 나무를 깎아 그릇을 만드는 일이라면 달수의 손을 따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물건들을 장터에 내다 팔아 할머니와 겨우겨우 끼니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달수야, 너도 이제 25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할매랑만 살 거냐? 처자식이라도 얻어야 할 것 아니냐? 달수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할매,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나중이 언제냐? 할매가 언제까지 살 것 같으냐? 할매는 오래오래 사셔야죠. 이 할매는 너 혼자 남겨두고 갈까 봐 걱정이다. 착한 처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뤄야지. 달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매, 저는 이렇게 다리도 불편하고 누가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저는 그냥 할매만 건강하면 그걸로 좋게요. 다리가 좀 불편한 게 뭐가 어때서? 너처럼 성실하고 손재주도 좋은 애가 어디 있다고. 하지만 할매, 박씨 할매는 한숨을 내쉬며 달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몸조심해서 다녀오거라. 할미는 진사댁에 가져다 줄 바느질을 마무리해야겠으니. 네 할매, 무리하지 마시고요. 저녁 때까지 돌아오겠습니다. 달수는 바구니를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할머니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그에게는 소중했습니다. 달수가 매일 성실히 장사를 다니는 사이 계절은 어느새 깊은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어느 날 달수는 며칠 전부터 정성껏 만들어둔 집신과 대나무 바구니를 지게에 지고 장에 내다 팔러 갔습니다. 할매, 다녀올게요. 오늘은 바구니가 잘 팔릴 것 같아요. 조심해서 다녀오거라. 하늘도 어둡고 눈이 올 것 같으니 해지기 전에 오고. 박씨 할매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달수를 배웅했습니다. 새벽 일찍 길을 나선 달수는 열심히 산길을 지나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달수가 정교하게 만든 집신과 대나무 바구니들도 하나씩 팔려나갔습니다. 이 바구니 참 튼튼하게 만들었네. 얼마요? 5푼이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다행히 가져간 물건이 모두 팔렸습니다. 달수는 번 돈으로 쌀 한 말과 소금, 그리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생선도 몇 마리를 샀습니다. 지게에 가득 짐을 지고 집으로 향하는 달수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할매 걱정하시겠네. 서둘러 가야겠어.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산길 중턱에서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더니 굵은 눈발이 휘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라. 아까까지만 해도 맑았는데. 달수는 당황했지만 계속 길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눈보라는 점점 거세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낭패가 있나. 무거운 쌀가마와 여러 짐들 때문에 안 그래도 불편한 달수의 움직임은 더욱 둔해졌습니다. 눈길에서 무거운 짐까지 지고 있으니 한 발짝 내딛기도 힘들었습니다. 할매가 기다리고 계실 텐데. 달수는 안간힘을 쓰며 걸었지만 눈보라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바람에 휩쓸린 눈이 얼굴을 때리고 발밑의 눈은 점점 깊어져 무릎까지 빠졌습니다. 결국 달수는 길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느 쪽이 집 방향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안 돼.
추위와 피로에 지친 달수는 점점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지게를 벗어던지고 큰 나무 아래로 기어갔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달수는 눈 속에 쓰러진 채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도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게 뭐지? 어디선가 길순이가 나타났습니다. 길순이는 마을에서 유명한 바보 처녀였지만 산에서 나물 캐고 열매 따며 자란 터라 산길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달수 오라버니잖아. 길순이는 눈 속에 쓰러진 달수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급히 달려가 달수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달수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라버니. 달수의 얼굴을 만져보니 얼음처럼 차갑고 숨소리도 겨우 들릴 정도로 약했습니다. 여기서 자면 안 되는데. 이러면 정말 얼어 죽어. 길순이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달수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추우면 안 돼. 길순이가 따뜻하게 해줄게. 길순이는 달수를 꼭 안고 자신의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길순이는 온몸으로 달수를 감싸며 밤새도록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추위에 떨면서도 길순이는 달수를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밤새 달수를 기다리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박씨 할매는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우리 달수가 어젯밤부터 돌아오지 않아요. 밤새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아이고, 어젯밤 눈보라가 얼마나 심했는데. 당장 찾으러 가봅시다.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달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올라가던 마을 사람들은 큰 나무 아래에서 이상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눈이 이상하게 쌓여 있는데 사람 모양 같지 않아. 가까이 다가가서 눈을 헤쳐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이쿠, 사람이야, 사람. 달수다. 달수야. 눈 속에 파묻힌 채로 두 사람이 꼭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달수와 길순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지? 길순이 아닌가? 사람들이 급히 눈을 파내자 길순이가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달수를 덮어주고 꼭 안고 있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길순이는 속옷 하나만 입은 채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애구먼이나 바보 길순이가 달수를 구해줬나 보구먼. 자기 옷을 벗어서 덮어줬나 봐. 둘 다 숨이 붙어 있어. 빨리 마을로 데려갑시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급히 들쳐업고 달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박씨 할매. 달수 찾았어요. 아이고, 달수야. 박씨 할매가 달려 나왔습니다. 빨리 안으로, 온몸이 얼음장이여. 사람들은 두 사람을 안방으로 옮기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박씨 할매는 급히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뜨거운 물을 끓였습니다. 달수야, 달수야, 정신 차려 보거라. 할매가 달수의 손을 비비며 불렀지만 달수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아낙네들도 길순이의 손과 발을 주물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달수가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달수야, 할매다. 할매, 달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할매의 울먹이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집이다. 얘야. 정신 차렸구나. 저는 눈보라 속에서 달수가 기억을 더듬으며 몸을 일으키려 하자 옆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가 너를 구해줬단다. 길순이가 아니면 죽을 뻔했어. 그때 길순이도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추워. 길순아, 깨어났구나. 고맙구나, 고마워. 내가 우리 달수를 살렸어. 박씨 할매는 길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길순이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바보라고 무시하던 길순이가 목숨을 걸고 달수를 구해준 것입니다. 길순아. 정말 고맙다. 고마워. 오라버니가 살아서 다행이에요. 길순이는 방긋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길순이가 달수를 구해준 거래? 그렇다는구만. 길순이가 옷을 홀랑 벗고 밤새 껴안고 있었다던데. 어머, 남사스러워라. 그게 진짜요. 그렇다는구먼. 둘이 꼭 안고 밤을 보냈다는 거야?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총각이랑 처녀가 밤새 홀랑 벗고 안고 있었다니. 아무리 길순이가 바보라지만 처녀고 달수는 총각인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지. 소문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생명을 구했다는 것보다는 총각과 처녀가 헐벗은 채 밤을 보냈다는 것에 더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으니 달수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 아무리 바보라고 해도 여자는 여자잖아. 달수도 이제 장가갈 나이인데.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달수의 집에서는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박씨 할매가 길순이를 따뜻하게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이 달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달수야, 이 일을 어쩌면 좋겠느냐. 길순이가 너를 구해준 건 고마운 일이지만 이제 그 아이는 다른 곳에 시집갈 수 없게 되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처녀가 총각과 하룻밤을 보냈으니 이제 너밖에는 갈 곳이 없다는 뜻이야. 비록 바보지만 그 아이도 여자아이 아니냐. 이장의 말에 달수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길순이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컸습니다. 길순이와 함께 지내는 동안 달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침마다 길순이는 일찍 일어나 뭔가 하려고 애쓰지만 마당을 쓸다가 빗자루를 잘못 잡아 흙만 더 날리거나 물을 길어오다가 바늘 쏟고 오곤 했습니다. 길순아, 그런 일은 내가 할게. 아니에요. 오라버니는 아직 다 나은 게 아니잖아요. 길순이가 할게요. 길순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일은 별로 없었지만 항상 부지런하게 할매를 도왔습니다. 저 아이가 아니었다면 나는 정말 죽었을 텐데. 나 때문에 저 아이가 이상한 소문에 휘말리게 되었구나. 우와. 오라버니, 이거 봐요. 길순이가 마당에서 예쁜 돌멩이를 주워와서는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이 돌 참 예쁘죠? 할매한테 드릴 거예요. 세상의 복잡한 일들을 모르고 그저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길순이의 모습을 보면서 달수는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내가 길순이를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닐까? 달수는 자신의 불편한 다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길순이 때문에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고 그 모든 게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달수의 마음속에는 길순이에 대한 깊은 책임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길순이가 일찍 잠든 후 달수는 할매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매, 제가 길순이를 책임져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니? 길순이가 저 때문에 이상한 소문에 휘말리게 되었잖아요. 제 목숨을 구해준 은혜도 갚아야 하고. 박씨 할매는 달수의 말을 듣고 잠시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달수야, 내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이해는 간다만 할미는 걱정이구나.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하는 일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보렴. 저 같은 사람이 어디서 철을 구하겠습니까? 다리도 불편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 길순이라도 저를 받아준다면 고마운 일이지요. 어느 날 저녁, 달수는 큰 결심을 하고 길순이를 불렀습니다. 길순아, 잠깐 이리 와봐. 오라버니.
길순이는 달수 앞에 앉았습니다. 달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오라버니, 왜 그래? 어디 아파요? 길순아. 나와 혼인하지 않겠? 혼인이 뭐야? 길순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부부가 되는 거지. 부부가 뭐야?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면서 가족이 되는 거야. 아. 그럼 길순이가 오라버니랑 계속 같이 살 수 있어? 길순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그런 거야. 좋아요. 길순이는 오라버니랑 같이 사는 게 좋아. 길순이가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달수는 길순이의 순수한 반응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혼인을 하면 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는 거야. 할매를 모시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길순이가 할 수 있어. 길순이 할매 좋아해요. 그리고 아이도 낳아야 하고. 아이는 어떻게 만들어요? 달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길순이 좋아. 오라버니랑 계속 같이 살 수 있어. 길순이는 천진하게 웃었습니다. 달수는 마냥 기뻐하는 길순이의 모습을 보며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봄이 되어 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 달수와 길순이는 간소하게 둘만의 식을 올렸습니다. 할매는 길순이의 머리를 곱게 빗어 올려 쪽을 찔러 주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예복도 하객도 없는 작고 소박한 식이었지만 달수와 길순이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구나. 박씨 할매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한 마음과 함께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길순이가 달수와 혼인한 후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길순아, 시장에서 소금 좀 사오거라. 네, 할매. 그런데 한참 뒤 길순이가 돌아온 건 소금이 아니라 좁쌀이었습니다. 할매, 소금 사왔어요. 아이고, 길순아. 이건 좁쌀이란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빨래를 시키면 옷을 비비고 문지르다가 구멍이 나서 넝마로 만들어버리고 밥을 하라고 하면 물을 너무 많이 부어주기 일쑤였습니다. 아이고. 점점 나아지겠지? 박씨 할매는 길순이를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화창한 날, 박씨 할매가 길순이에게 부탁했습니다. 길순아, 개울가에 가서 빨래 좀 해오려무나. 네, 할매. 길순이는 빨랫감을 바구니에 담고 개울가로 향했습니다. 한참 빨래를 하던 길순이는 개울 바닥에서 반짝이는 돌들을 발견했습니다. 예쁜 돌들이 많네. 길순이는 호기심에 물속으로 손을 넣어 반짝이는 돌 5개를 주워 올렸습니다. 모두 비슷한 크기의 둥근 돌들이었는데 햇빛에 비춰보니 각각 다른 색깔로 부드럽게 빛이 났습니다. 우와, 정말 예쁘다. 이걸로 공기놀이 해야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길순이는 마당에서 그 예쁜 돌들로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의 보석을 사고 파는 상인이 지나가다가 길순이의 공기놀이를 보고 관심 있게 다가왔습니다. 처자, 그 돌 혹시 어디서 구하셨소? 요 앞개울에서 주워왔는데 예쁘죠? 상인이 돌들을 자세히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상등품 옥돌이요. 물에 오래 굴러서 둥글둥글해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열단량은 좋게 할 것이오. 박씨 할매가 나와서 상인의 말을 듣고는 놀랐습니다. 정말이요? 그냥 개울에서 주운 돌인데. 개울에서 이런 좋은 옥이 나올 줄이야. 정말 운이 좋으신 것 같네요. 길순이는 공깃돌을 팔아야 하는 것에 아쉬워했지만 열단량으로 달순에는 한동안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우물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며칠째 계속된 가뭄으로 개울물이 말라서 우물물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길순이도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두레박으로 물을 올려 물동이에 담으려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뭔가 이상해. 길순이가 물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냐? 물이 이상해. 흐릿흐릿하고. 그게 뭐 어때서? 가뭄이라 물이 조금 탁할 수도 있지? 하지만 길순이는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한 냄새 싫어요? 이런 냄새. 일부는 바보가 또 이상한 소리 한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길순이 말을 듣고 물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길순이 말대로 물이 평소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네. 냄새를 맡아보니 확실히 이상해. 마을 사람들은 길순이의 말을 듣고 그 물을 마시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목이 마르다며 서둘러 물을 떠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우물물을 마신 사람들만 하나둘씩 배가 아프다며 알아누웠습니다. 반면 길순이 말을 듣고 물을 마시지 않았던 사람들은 멀쩡했습니다. 이에 급히 우물을 조사해보니 죽은 짐승의 썩은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 우물을 오염시켰던 것이었습니다. 길순이가 아니었으면 마을 사람들 다 큰일 날 뻔했구나. 길순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길순이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바보라고 생각했던 길순이가 예민한 감각으로 위험을 미리 알아차려 마을 사람들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길순이는 정말 신기하단 말이야. 부족한 듯하면서도 어떨 때는 누구보다 똑똑해. 달수는 길순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혼이 난 지 몇 달이 지나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어느 날, 달수는 대나무를 자르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라버니, 나도 따라갈래. 길순이가 달수 뒤를 졸졸 따라왔습니다. 길순아, 추우니까 집에 있어. 안 돼요. 길순이도 도와줄 거예요. 길순이는 고집을 부리며 달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눈 덮인 대나무 숲에 도착한 달수는 바구니를 만들 재료로 쓸 대나무를 골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라버니, 길순이 죽순 찾을 거예요. 길순아, 겨울에 죽순이 어디 있니? 봄에나 나는 거야. 아니야. 길순이가 찾을 수 있어요. 길순이는 눈을 헤치며 이곳저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달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나무 자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한참 후, 길순이가 신나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라버니. 길순이가 죽순 찾았어. 그래. 어디서 찾았는데? 달수가 돌아보니 길순이가 뭔가를 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거 봐. 죽순이에요. 길순이가 내민 것을 보고 달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죽순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길순아, 이건 죽순이 아니야. 달수가 자세히 살펴보니 길쭉하고 황갈색을 띤 뿌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마치 사람을 닮았습니다. 이게 뭐지? 달수는 눈을 크게 뜨며 그것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내니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산삼이잖아. 달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길순이가 가져온 것은 아주 크고 굵은 산삼이었습니다. 산삼이 뭐예요? 길순아, 이건 아주 귀한 거야. 정말. 그럼 죽순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면 우리 가족이 몇 년은 편하게 살 수 있어. 길순아, 너 어디서 이걸 찾았니? 저기 나무 밑에 있었어. 죽순인 줄 알고 파냈는데. 길순이가 가리킨 곳을 보고 달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은 수백 년은 좋게 자랐을 거대한 소나무 아래였습니다. 달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눈을 헤쳐보니 길순이가 파낸 자리 주변으로 또 다른 산삼들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며칠 후, 달수는 조심스럽게 그 산삼을 마을의 약재상에게 가져갔습니다. 약재상은 산삼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런 것은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거야. 도대체 이 귀한 걸 어디서 구했나? 제 아내가 우연히 찾았습니다. 이건 최소 100년은 자란 산삼이야. 값을 매기기도 어려울 정도로 귀한 거라고. 결국 산삼은 상상도 못할 큰돈에 팔렸습니다. 달수의 가족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길순아, 이게 다 내 덕분이다. 길순이는 그냥 죽순 찾으려고 했을 뿐인걸? 길순이는 정말 복덩이구나. 하늘이 우리 달수에게 큰 복을 주신 게야.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길순이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달순의 며느리는 정말 복덩이야. 바보라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보다 낫구먼. 산삼 덕분에 부자가 된 달순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순은 여전히 성실하게 바구니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이제 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길순아, 사람은 일을 해야 해. 그래야 건강하고 보람도 있지? 길순이도 도와줄게요. 달순은 길순이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책임감으로 시작된 혼인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길순이를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오라버니, 길순이는 정말 행복해. 나도 그래. 길순아. 괜찮아. 우리는 평생 함께 할 거니까. 달순은 길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자 이제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된 길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라버니, 아이는 언제 생겨? 길순아, 그런 건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길순이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오라버니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때 마침 바람이 불어와 등불이 스르르 꺼졌습니다. 갑자기 어두워진 방 안은 달빛만이 은은하게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불이 꺼졌어요. 괜찮아. 달님이 화나니까. 어둠 속에서 길순이가 더욱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세상이 고요해진 그 순간, 오직 둘만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세상에는 때로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큰 사랑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 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죠. 달수는 다리가 불편했지만 할머니를 정성껏 모시고 성실히 일했습니다. 길순이는 비록 바보라 불렸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늘은 서로를 만나게 해주었고 뜻밖의 큰 행운까지 선물해 주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에서 옵니다. 그리고 착한 마음으로 묵묵히 조선시대 어느 작은 마을 산자락 끝자리에 자리 잡은 이 마을은 시어체에 낡은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지붕의 이형은 여기저기 뜯어져 있고 담장은 돌과 흙으로 성글게 쌓여 있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있는 우물과 주변으로는 늘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 아이도 참 20살이 다 되도록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아다니니. 부모도 없이 혼자서 떠돌아다니는 게 보기 안쓰럽긴 해. 머리가 모자라서 정착할 곳도 없고 아무도 걷어주지 않으니. 길순이는 마을에서 소문난 바보 처녀였습니다. 부모 없이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아다니며 동량으로 연명하는 처지였습니다. 아이가 참 착하긴 한데 그런데 누가 그런 아이를 데려가겠어. 마을 사람들은 길순이를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한편 마을 한쪽 끝에 자리 잡은 달순의 집은 다른 집들보다도 더 낡고 초라한 초가집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달수와 그의 할머니인 박씨 할매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25살의 총각으로 마을에서도 소문난 효자였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그는 할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달수야, 오늘도 장에 나가느냐? 박씨 할매가 바구니를 들고 나서는 달수에게 물었습니다. 네, 할매. 오늘은 건너마을 장터 아저씨들에게 바구니를 가져다 드리고 올게요.
대나무를 엮어 바구니를 만들고 나무를